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코스닥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힘을 받아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내일 내려오고 있는 5일선과 60일선에 막히면서 더 상승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락 채널 상단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는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환율 상승 영향을 덜 받기도 하고 또 개별 이슈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좀 쭉 상승해주면서 상단 돌파도 나오고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은 요즘 같은 장에는 테마를 타는 종목을 단타로만 접근을 하고 대부분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안전한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희망사항은 이쪽 중단선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상승 박스권을 형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글과 컴퓨터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도 상승 이전의 수준으로 좀 더 떨어져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이쪽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긴 한데요. 캔들을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보는 게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을 휩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휩소에서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한글과 컴퓨터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로 아래 지지선까지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 추세선에서 최종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글과 컴퓨터 종목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이 지지선 아래에 있는 이쪽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하락이 진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 타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LX세미콘 보시겠습니다. LX세미콘 오늘도 하락 채널 상단에 걸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수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현재 상황이 반도체 섹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LX세미콘은 계속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지만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전저점이 깨지는 하락이 발생한다면 최소 7만 6천원 선까지는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하락한다면 이쪽 장기 박스권 상단 라인 64,000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X세미콘은 좀 더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원유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주들이 전부 상승이 나왔죠. 대명에너지는 아직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봤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8%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기 하락 추세선까지 뚫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도 다시 상방으로 돌려놨고요. 그러면서 RSI 상으로도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고점이라고 가리키고 있어도 계속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품절주 같은 경우에서 더 높은 확률로 나오긴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따라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타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안전한 자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편이고요. 만약에 오지 않고 위로 날아가 버리면 그냥 포기하는 편입니다. 매매할 여건이 된다면 차라리 데일리 단타로 접근을 하는 편이죠. 어쨌든 대명에너지 곧 쏠지도 모르겠네요. 신고점 영역은 세력 말고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아래로 내려올 여지도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에너지 보시겠습니다.
S에너지도 오늘 원유가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만든 갭을 한 번에 메우면서 올라가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어제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쐐기 상단쯤에서 맞고 살짝 조정이 왔다가 한 5,200원대 라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쪽 5,200원 라인대에서 재진입을 해보려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 버리는 무빙이 나온다면 다시 이쪽 쐐기 상단 근처로 리테스트를 하러 오는 것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받는 것을 확인을 한 뒤에 매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A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네요. 5일선을 타고 계속 내려올 듯 한데요. 5일선을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언제쯤 나와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예상 시나리오는 이런 어깨가 좀 뾰족한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21선을 살짝 깨는 무빙이 나오면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500원이 깨진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위로 다시 올라가주면 채널 상단쯤까지는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쯤 가준다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A루트도 조금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겠죠. 올해 말쯤에 슬슬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환 청구 전에 미리 올릴 거라면 조금 더 일찍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매수 자리를 줄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는 3,000원에서 2,950원 사이 가격대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약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5일선에 맞고 다시 내려온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저는 계획 그대로 3,000원이 살짝 깨지는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하고요. 만약에 2,9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손절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만약에 이쪽 매물대 라인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면 나중에 다시 이쪽 매물대로 올라올 때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시노펙스는 먹을 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오늘 갭상승 스타트를 하길래 드디어 주가를 올려주는 무빙이 나오려나 했는데 다시 5일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봐야겠지만요. 지지받는 듯이 보이다가 아래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죠. 최소한 60일선 위에는 안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지금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2250원 라인 121선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60일과 121선 사이 횡보를 해주다가 살짝 아래로 눌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 호재 뉴스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H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KH전자는 예상대로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긴 했네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단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온 종목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건 당분간 계속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H전자는 더 지켜보려 합니다. 일단은 먹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지켜보다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